일본의 젊은 세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K-팝을 좋아하면서 거기서부터 한국을 좋아하기 시작하잖아요. K-드라마라든가 K-무비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은 K-푸드, 라면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일본에서도 보면 한국 코너 같은 게 있으면 인기가 굉장히 높다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한글에 대해서 그렇게 또 한글 잘 모르면 왕따 당한다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이게 놀라워요. 10대에서는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현재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을 비교해 주신다면? 동남아도 동남아지만 제일 자존심상은 한국인들일 거예요. 한국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 현재. 일본의 여행객 중에서 얼마 전에만 해도 중국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제일 많아요, 한국인이. 그 한국인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면서 마구 그냥 비싼 가격의 음식들도 쉽게 사 먹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일본인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과거에 자기들이 한국에 그렇게 뭐 쉽게 다니고 있을 때 하고 지금 완전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내가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한일 역전이 뭐냐? 한국이 일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뛰어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 뛰어넘는 게 결국은 이제 한국의 국력이 일본의 국력을 서서히 능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쉽게 넘어서지는 않겠지만 전체 규모로서는 근데 1인당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이라든가 1인당 뭐 노동생산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1인당 임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벌써 일본을 다 뛰어넘었어요. 연간한 건 다 뛰어넘었어요. 유일하게 지금 일본을 못 뛰어넘은 게 전체 규모에서 못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무역에서도 한국이 일본 수출보다 최근에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 수출액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95%까지 이제 따라 붙었는데 지금 이제 모자나 뭐 확실하게 넘어설 거라고 봐요. 그럼 넘어서고 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일본하고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요. 그럼 자, 무역 전체 규모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2.5배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수로 비례적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지금 전체 규모에서 한국이 일본을 오히려 능가하고 있다. 자, 반도체는 일본 뭐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뭐 확실하게 한국이 이제 앞서 있는 거고. 자, 가전제품 어떻습니까? LG, 삼성 가전제품, 컬러 텔레비전, 뭐 QLED 전 세계 석권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일본에서는 삼성이라든가 LG TV라든가 가전제품이 별로 안 팔렸어요. 왜? 웬간하면 일본 사람들은 일본 가전제품을 썼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서서히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한국 제품이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네? 가격에 비해서? 왜 그동안 이걸 몰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서히 한국 가전제품으로 갈아타기 시작하는 일본 국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LG나 삼성의 QLED, OLED 이런 쪽으로 써보니까 일본의 TV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내가 몇 년 전인가 일본의 그 가전제품이 많은 그 아키하바라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 일본 TV를 보면요 뭔가 침침해요. 화면이. 왜 이렇지? 이게 뭐 중고풍인가? 그런지 알고 보니까 LCD. 일본의 OLED가 아직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OLED 보고 LCD 보면은요, 그거 못 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삼성, LG의 그 OLED TV를 한번 보고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LCD 화면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가전제품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일본에서 이제 아주 그 불티나게 팔렸던 게 뭐냐니까 그 옷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그게 바람 송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세탁하는 게 있어요. 먼지도 들고. 그게 일본에서 완전히 대박을 터뜨렸어요. 왜 그러냐? 일본에는 가분쇼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 가분쇼가 뭐냐? 꽃가루. 봄철 되면은 송화가루라고도 할 수 있지. 그 꽃가루 때문에 엄청나게 기침 많이 하고 알레르기 겪는 일본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세탁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 하루 다녔다가 퇴근해가지고 딱 걸어놓고 아침에 딱 나갈 때 딱 꺼내 보면은 깔끔하거든요. 거기에 꽃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 것들이 전부 깨끗이 다 틀리고. 그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어요.
그 특히 한국하고 일본하고 명백히 차이 나는 게 보니까 봄 되면은 일본에는 가분쇼라고 그래요. 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아주 고통을 당해요. 기침하고 콜락콜락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 세탁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공기 세탁기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이게 대박을 터뜨렸어요, 일본에서. 그러고 나서 한국의 가전제품이 굉장히 좋다.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 제품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일 관계가 썩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라는 로고가 들어간 핸드폰이 안 팔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을 빼버리고 갤럭시라는 이제 로고를 넣어서 그나마 팔았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삼성이라는 로고를 넣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넣어서 이제 팔리더라 이거예요. 왜? 품질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 핸드폰도 일본에 핸드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선업이요. 일본의 과거에 조선업이 엄청 발달했었잖아요. 지금 조선업은 중국하고 한국이 1, 2등 차지하는데 LNG선이라든가 뭐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든가 이렇게 고부가가치 이 선박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대부분 다 수출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조선업에 지금 주식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나도 그 혜택을 조금씩 보는데 이게 그 보면은 완전히 꽉 찼어요, 수주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박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마이너스 수주도 하기도 했고 그렇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수주를 하면서 가격 형정이 가능하잖아요. 과거에는 이게 식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만약에 수주가 없어 놀아버리는 순간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수주를 받아가지고 배를 만들어 놓으면 손해인 그런 배들도 수주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전혀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요. 지금 현재 도요타가 상당히 잘 나가잖아요. 최근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팔고 일본의 대기업들이 지금 뭐 엔저 때문에 그 효과도 보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도요타는 EV가 아직 제대로 썩 내놓을 만한 제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 기아는 엄청나죠? EV는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뭐 톱 클래스의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물량으로 따지면 뭐 가격 이런 걸 치면은 중국 자동차 비아디가 엄청나게 지금 뭐 세계적으로 큰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만 퀄리티로 보면은 현대나 기아의 EV 뭐 iONIX5라든가 iONIX5N이라든가 최근에 EV6, EV9, 뭐 EV 뭐 3 뭐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평판이 높잖아요. 뭐 상을 뭐 휩쓸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도 앞으로 가면은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 지금 도요타가 사실은 일본을 목에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에서는 도요타 위치가 그렇게 막강한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요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건 EV가 잠깐 멈칫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잘 나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한시적이라고는 안 봐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EV라는 게 뭡니까?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폭발 위험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꺼리는 것도 있고 충전에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 때문에 아직은 인기가 덜할지 모르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될 거란 말이에요. 기술 발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EV 쪽으로 확 갈 거라고. 왜냐?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EV 자동차로 갈 거는 거의 명약 관화한데 시기의 문제지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이 EV 자동차에 대한 대비가 압도적으로 뒤처지고 있어요. 이걸 염려하는 일본의 자동차 평론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고 있으면요. 일본의 자동차 곧 이제 옛날에 반도체에 그 전체를 밟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내리막길로 갔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데도 토요타 같은 경우는 역시 EV 쪽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네요. 왜? 지금 하이브리드만큼 가지고도 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이 기술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일본이 계속 겪어왔던 그게 전설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한국이 일본보다는 많이 이제 앞서 나가는 거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여권 소지자가 17%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건 뭘 말하고 싶어서 내가 이걸 얘기하냐면은 일본의 장로연청 사람들은 한국에 안 와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잘 나갈 때 어디로 갔겠어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하와이 여행 갔지. 한국은 뭐 볼 거 있다고 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하고 이제 업무 관계차 출장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30년 전, 40년 전.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때 거기서 멈춰 있어요. 물론 조금 이제 활발하게 뭔가 SNS도 하고 하시는 나이 든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국이 발전했는 상황을 알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의 장로연청은 한국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SNS 통해서 한국이 핫하고 스마트하고 아주 깔끔한 엄청나게 강국이고 경제대국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일본 10대, 20대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 기술 면에서나 아니면은 사회 인프라 측면에서나 그 다음에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하고 일본의 장로연청 세대하고 세대차가 너무나 명료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있고, 자, 일본의 젊은 세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케이팝을 좋아하면서 거기서부터 한국을 좋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K 드라마라든가 K 무비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은 K 푸드 라면이라든가 뭐 떡볶이라든가 이거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서도 보면 컨비니 같은 데 보면은 한국 코너 같은 게 있으면은 인기가 굉장히 높다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또 여행도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지하철만 봐도 일본의 지하철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 지하철 내가 옛날에 유학할 때는요. 일본의 지하철이 한국의 지하철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좋았어요. 이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일본이나 한국의 10대, 20대들은 무슨 소리 하냐 그럴 거예요. 그때 내가 90년대 중반에 일본에 갔을 때 조금씩 있다 보니까 이제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요. 이만큼 되는 스크린 도어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이제 일본은 스크린 도어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그런데 나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왔었는데 지금 한국은 뭐 완전히 전체가 다 스크린 도어가 다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저 위에까지 다 그냥.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 아직도 이게 있거나 아니면 뭐 줄로 가지고 스크린 도어를 하거나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민자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민자가 많기 때문에 민자 입장에서는 그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스크린 도어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보면은 스크린 도어가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일본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지하철이 한국은 일본이 지하철 만든 것보다 한참 뒤에 많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새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에 와서 지하철 보고는 일본보다 훨씬 낫네.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시스템도 우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한 역에서 역으로 다른 역으로 다른 전철로 갈아타는 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외국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근데 일본에 가보면요. 그게 내가 10년을 살았는데도 지하철 가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로 나와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말 어려워요. 그게 왜냐? 이게 자본이 다 다르다 보니까 쉐어진 데다가 다시 이제 그게 새롭게 또 만들고 하면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구난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쪽 탈 때 다시 표를 끊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이 한국의 2배, 3배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와서 한국에 1,000몇백 원 한 번 타면은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버스까지 환승까지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을 일본보다 높게 평가하는 건 이제 거의 정착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하는데 일본의 10대, 20대, 30대까지도 그럴지도 몰라요.
일본이 좋았던 적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버블이 꺼지고 나서 가장 안 좋았을 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30, 40대, 40대일 거고 그 뒤로 계속 불경기 별로 안 좋다 뭐 디프레션 맨날 그 얘기만 듣던 세대가 10대, 20대예요. 특히 20대. 지금 10대는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일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본이 한국보다 낫다고 생각할 뭐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60, 70대들은 옛날에 그 인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일본이 압도적으로 한국보다 낫다. 뭐 기술력이나 장인정신이나 뭐 모든 면에서 일본이 한국을 아직도 여전히 압도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한일역전을 쓰고 나서 지금 한일역전의 전도사 같은 역할을 지금 하면서 한일역전이 됐습니다. 이제 옛날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닙니다. 계속 내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있다고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했을 거예요. 뭐 곳곳에서 내가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한일역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본의 젊은 층은 노년층보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다른가요? 그래서 일본의 가정에서는요, 그 세대 간의 뭐랄까 견해차 때문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젊은 세대들은 한류 빠져있고 요즘 한글에 대해서 그렇게 또 다들 한글 잘 모르면은 왕따 당한다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이게 놀라워요. 10대에서는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뭐 한글을 전파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K-팝이라든가 K-드라마 이런 것들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 애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의 이제 노년층 아버지 세대들은 옛날에 뭐 어땠습니까? 한글을 없애려고 했던 자기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자기 자녀 세대들이 오히려 한글을 막 그냥 열심히 배우고 한국어로 가지고 막 뭘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뭐 빠져있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 장노년 세대에서는. 자기들 세대에서는 한국은 비교조차도 안 됐는데.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자기 자녀 세대가 한국에 완전히 푹 빠져있고 뭐 맨날 한국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에서 갈등이 있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한국에 한번 여행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한국에 여행 와서 한국의 현재 모습을 보고서는 부모님 세대가 완벽하게 바뀐다. 뭐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인 거죠.